아베의 독선을 계속 봐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의 관계까지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륙 삼각구도에 맞서서 한국, 미국, 일본의 태평양 공조체제인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배제시킨 일본의 대화를 원했고, 일본이 진지하게 대화에 응했더라면 한미일 공조체제인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일본은 대결 구도로 가려고 했을까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해석이 다른 상태에 합의가 불가능한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문제를 덮어둔 채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훗날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아베는 지 혼자 말합니다. 청구권 자금으로 사업을 벌리면서 한일 협력위가 자철공사와 환경위험 기업을 건설하면서 전범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공사단가를 부풀려 처리한 것을 한국 언론에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만주국을 건설하여 항일투쟁을 말살시켰던 아베의 애조부 기시노부스키가 한일 협력위를 주도하면서 움직였기에 많이 사용한 자금을 추적하던 걸 알고 있던 아베가 최고의 악수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일본 국민들과 기업들이 아베 가족의 할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덜러리로 이용당하는 줄도 모릅니다. 한국, 북한, 미국에서 밀려난 걸 조바심을 태우면서 아베는 북일 대화의 길을 만들어주길 요청했지만 한국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체면을 구긴 아베는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배려고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들이 사죄와 최소한의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의 제재를 가할 기회라는 걸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상징적인 최고 기업인 삼성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적은 수량 물품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을 가할 소재를 찾아낸 것이 90% 이상을 일본에서 공급하는 3개 소재 부품에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일본 업체에서 공급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냈던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유학했기에 누구보다 두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중국이 senkaku 열도의 분쟁을 빌미로 히토리를 일본 기업에 공급을 하다가 끊어버리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일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이 삼성에 위해를 가할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돋보였던 소니를 2006년 삼성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유리했던 것은 노조가 없어서 노사 분규를 하지 않는 만큼 수익이 날 때마다 매년간 유보금을 별도로 비축하면서 기술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너의 빠른 결정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재 부품을 사주면서 신뢰를 지켜왔기에 외부의 기업들은 삼성이 거래를 끊는다는 것은 자신들 기업이 치명상을 입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다른 국가를 통해서 기술을 수출할 것이니
삼성에서 거래를 계속해 주길 요청합니다. 기업하는 경영진들은 고정 고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기업가들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사주지 않으면 팔 데가 없어서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수익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통제를 하더라도 2021년이면 끝난다는 아베의 정권입니다. 고정 거래처를 잃으면 안 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입니다. 삼성이 거래선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회사로 바꿀지 모른다는 그들은 이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한 쪽은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일본으로 갔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상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베의 강력한 제재를 보고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통보한 것은 무엇일까요? 삼성이 3개월만 견디면 다른 거래처를 바꾼다고 말해 주려고 상계 기업의 경고의 말을 해주려고 갔을 것입니다. 이 말은 3개월 정도 견디는 물량은 비축해 두었기에 나머지 3개월은 삼성이 견디면서 그 사이에 한국, 중국, 러시아, 독일, 미국에서 거래처를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래처를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낸다는 그 말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중요한 부품은 잘못되면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에 어쩌면 오래전부터 거래처를 찾아냈을지 모릅니다. 2006년 소니를 북미 시장에서 제압했듯이 일본을 한 번 더 손을 봐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소재 부품 공급 기업들이 볼 때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나타납니다. 소재 부품 3개 기업이 생존하려면 삼성은 영원한 고객이 되어야 하는 절박한 그들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이 방출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기에 자리가 불안한 아베를 어찌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정 거래처를 잃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우회적으로 삼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므로 거래를 끊지 말자고 사정했을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기업끼리 도와주지 못하고 아베에 의해 가장 신뢰하는 거래처를 이룰 수도 있기에 그들은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걸 같아 보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의 중요한 소재인 세계 부품에 타격을 가했다고 인식했는데 내부적으로 일본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아베 정권의 추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매운동을 통해 장기전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700조 원이라는 무역 적자를 본 것을 일본은 이익을 보면서도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생각할수록 일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떠들면서 우롱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한 번도 일본에 대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을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흔들면 한국 정치권과 경제가 무너질 줄 오판한 것은 바다 건너 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IMF 때 내부 아마추어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100대 끈을 냄비 근성이라고 들었는데 1000도 이상에도 견디는 쇠그릇 근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불매운동은 갈수록 국민들 가슴속을 달구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보내 착지 지점을 구글 지도에 점 찍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얼마나 한국 국민들이 무능하게 보였으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가족도 모르게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즐거워야 할 젊음을 생지옥에서 보낸 분들에게 전범 기업들은 사죄하고 최소한의 배상을 해주는 것이 인간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전범 기업으로 남아있으면 글로벌 시대에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에 배상을 해주고 사죄를 하고 사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아베의 독선 때문에 못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늙어버린 그분들은 돈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살아있을 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매듭 짓고 가야만 후손들의 앙금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의 앙금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 아베 혼자 그 마지막 절구의 소원을 풀어줄 수 없다면 아베하고 하야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여론과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수백 년간 사무라이가 칼로 통제했던 나라이기에 목숨이 아까워서 말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가슴을 휘어파서 그들이 일어나게 전략을 짜십시오. 15억 이상 중국 인구가 심각고 열도의 분쟁을 만들어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도록 만들어서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 전략을 짜십시오. 아베 리더십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베가 하는 짓은 무능한 권력자들이 밤낮 전체를 똑같이 이용한다는 것이 닮았습니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도쿄 점심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으려던 그때 규모 8.2의 간동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화재까지 발생돼 도쿄가 대부분 소실되는 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무능을 감추기 위해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국가 이기를 만들어냅니다.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무능을 모면하려고 했던 짓입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공서에서 먼저 유언비어를 퍼뜨린 후 6,000명을 잡아들이고 학살하였듯이 위기 때마다 한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도 너무 큰 재앙입니다.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선량한 일본인들을 선동하여 믿게 만드는 능력이 야비한 놈들일수록 탁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베 혼자만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면 한일 관계가 정립됩니다. 아베가 물러나는 걸 징용 피해자 위안부 그분들이 본다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노쇠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성격과 무능을 이용하여 일본 국민들로부터 간단하게 분리시키기 쉬운 것인데 우리나라는 좁은 건물 안에서 여야 국력 낭비를 하지 말고 국가 백년을 위해서 큰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본을 넘으려면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못했던 변화를 추구할 기회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